안녕하세요, 리오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알고리즘은 각 연결 요소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라는 것입니다.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는 SCC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Directed Graph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다이렉트 그래프 G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 안에서 의무의 정점 V1과 V2를 골랐을 때 항상 V1에서 V2로 가는 경로가 존재한다면 그래프 G는 strongly connected 하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주어졌다면 1번에서 다른 모든 점을 가고 2번에서도 3, 4번에서도 각자 모든 다른 점에 대해 가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즉, 이 그래프는 SCC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래프라면 2번에서 5번은 갈 수 있지만 5번에서 2번은 갈 수 없습니다. 즉, 이 그래프는 SCC가 아닙니다.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Directed Graph G가 주어졌을 때 정점들끼리 묶되 각 묶음이 SCC를 이루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들 중에서 각 묶음이 최대한으로 크게 하는 것을 SCC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과 같은 그래프라면 1, 2, 3, 4번 정점이 SCC를 이루며 5, 6, 7번 그리고 8번 이렇게 세 가지 묶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를 빠른 시간에 해주는 알고리즘은 두 가지 정도 존재하는데요. 그중 이 영상을 통해 설명드릴 알고리즘은 코사라주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단 2번의 DFS 탐색을 통해서 SCC를 모두 구해줍니다. 장점은 오더 V 플러스 2의 빠른 시간 복잡도와 매우 쉬운 구현 레벨입니다. SCC는 어디에 활용되냐면 투셋이라는 알고리즘에도 사용이 되며 어떤 행렬을 분해하는 방식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외에도 SCC 컴포넌트들로 묶어낸 새로운 그래프는 대그가 되는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 2번의 DFS를 진행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 DFS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방문 번호 num count를 글로벌 베리어블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점 V가 존재한다면 이 점을 선택을 합니다. V를 시작점으로 DFS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DFS 과정에서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어서 리턴할 때에 그 순간에 num count 값을 정점에 기록하고 num count를 1 증가시킵니다. 2번부터 4번 작업을 모든 점이 방문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앞선 그래프를 예시로 첫 번째 DFS를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방문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1번을 방문한 적이 없어서 1번을 V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점은 현재 백트래킹 과정에서 위치한 V를 의미하고요. 초록색 체크 표시는 방문 여부를 표현합니다. 1번에서 8번 정점을 이동을 하면 8번은 방문 체크를 함과 동시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리턴을 하는 과정에서 num 카운트가 1이었기 때문에 1 값을 8번 정점의 num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1번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어서 5번 정점을 방문하고 6번 정점을 방문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6번도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리턴을 하는데 이 순간 num 값을 2로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5번으로 돌아오는데 5번도 마찬가지로 함수에서 리턴이 돼야 됩니다. 이 순간 num 값을 3으로 기록하고 마찬가지로 1번 정점에도 4를 기록하게 됩니다. 2번 정점이 방문되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 순간 방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의 시작점으로 탐색을 시작을 하면 3번에 갔다가 7번에 갔다가 4번에 가게 되고 이후에 num 값을 기록하고 리턴이 되면서 모든 정점에 num 값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 한 번의 전체 그래프에 대한 탐색을 수행했기 때문에 오더 v 플러스 2의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두 번째 DFS에서는 첫 번째 DFS에서 열심히 구한 num 값을 이용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방문 기록을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모든 간선을 반전시킵니다. 즉 A에서 B로 가던 간선이 있었다면 이 간선은 이제 B에서 A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록했던 num 값의 내림차순으로 정점들을 하나씩 선택합니다. 만약 이번에 선택한 정점이 방문된 적이 없는 것이라면 이를 시작점으로 DFS를 수행합니다. 해당 DFS 과정에서는 방문된 모든 점들이 하나의 SCC를 만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그래프와 같이 num 값이 계산이 되었다면 num 값을 내림차순으로 본다면 2번 정점이 가장 먼저 선택되는데요. 방문된 적이 없으니까 이를 시작점으로 DFS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7번 정점을 갈 수 있고 3번 정점을 갈 수 있고 4번 정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2번 정점까지 리턴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DFS가 수행되지 않고 종료가 되는데 이때 방문한 2, 3, 4, 7번 정점이 하나의 SCC를 이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num 값이 작은 거는 3번 정점이지만 이미 방문이 되어 있었고 7번, 4번도 방문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되지 않은 가장 큰 정점이 1번 정점인데요. 다시 이를 시작점으로 DFS를 수행을 하면 6번에 갔다가 5번에 가고 돌아오면 더 이상 DFS를 수행하지 않고 종료가 됩니다. 즉 1번, 5번, 6번이 또 하나의 SCC를 만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은 자체적으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가 스스로 SCC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 두 번의 DFS를 통해서 SCC를 올바르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정말 제대로 구하는지 코사라즈 알고리즘이 올바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CC란 의무의 정점 두 개를 골랐을 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X랑 Y라는 정점이 있다면 X에서 Y도 갈 수 있고 Y에서 X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간선들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전체 간선을 반전시켜도 SCC는 그대로 SCC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찰해야 되는 사실은 첫 번째 DFS에서 열심히 구한 num 값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A, B, C 세 개의 정점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단순 경로에서는 첫 번째 DFS 과정이 어떤 정점부터 탐색을 하더라도
항상 넘값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직접 손으로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시겠지만 C번 정점이 무조건 넘은 1이고요. 정점 B가 넘 2, 정점 A가 넘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토대로 좀 더 살펴보면 넘값의 크기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이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넘값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면 그 넘값을 이용하는 두 번째 DFS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 번째 DFS에서는 그래프를 뒤집어서 큰 번호부터 DFS를 수행합니다. 만약 이때 큰 번호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방문하지 않은 어떤 점을 갈 수 있다면 그건 무조건 자기보다 더 작은 번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큰 번호부터 방문하지 않으면 무조건 DFS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점이 남아있는 점들 중에 가장 번호가 크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에서 C로 가는 간선이 뒤집은 그래프에 존재한다는 것은 기존 그래프에서 큰 번호에서 작은 번호로 가는 경로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뒤집은 그래프에서도 큰 번호에서 작은 번호로 간다면 이것은 사이클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 순간 SCC를 만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DFS를 수행하면 SCC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Directed Graph G에 대해서 SCC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설명드린 코사라주 알고리즘 방법은 첫 번째 DFS를 통해 넘값을 계산해주고 방향이 반전된 그래프 G 인버스에서 한 번 더 DFS를 수행하여 모든 SCC를 찾아냅니다. 시간 복잡도는 DFS와 동일하게 오더 V 플러스 2가 됩니다. 감사합니다.